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우영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의 수사권 폐지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내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오늘 아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네. 의원총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말한 대로 당론으로 정해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 법 개정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힐 걸로 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에게 남겨진 수사권은 6개 중대 범죄에 관한 수사입니다. 공직자의 부패랄까, 중대 경제 범죄, 또 선거 사범 등등 대형 이제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된 것들이죠. 지금 1년밖에 시행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소위 범죄수사처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사의 시스템을 바꿔놨는데 1년 만에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어떤 의도인지 저는 국민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보복 실컷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는 자기들이 그동안 현 검찰이 덮었던 문재인 정권의 범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까 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국민들이 저는 생각한다고 보고요. 검찰을 그동안에 현 정권이 어떻게 다뤄왔습니까? 김호수 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비난하지만 지금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으로 하려고 2번이나 감사원장 최재형 원장에게 요구했다가 최재형 원장이 소위 재청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검찰총장을 시켰어요. 친정부 검사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 분입니다. 그 외에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다 친정부 검사란 말들이 나와요. 제발 좀 검찰을 권력이 쥐락펴락하지 않고 검찰이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놔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말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검찰 장악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이런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려고 하니까 이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걸 국민들이 모를까요? 오죽하면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이 소위 말해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마구 밀어붙이다가는 지난 대선 때도 밀어붙이다가 정권 교체를 당했는데 이렇게 또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검찰 스스로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예요. 포토라인에 쓰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 관행은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검찰의 개혁의 일부 완성이고 진정한 검찰 개혁의 완성은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가 왜 평가를 받는지 아니 민주당의 과거의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도쿄지검 특수부 그런 사례를 본받자 해놓고 자기들이 정권 잡고 나니까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권력형 범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수사고 그 수사팀을 해체를 했던 분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민주당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이 무리한 무리수에 대해서 다 날카롭게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표로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늘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민주당 분위기는 검수완박 찬성 이걸 꼭 지금 통과시켜야 한다 이쪽인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4월 내에 법사위하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이걸 좀 선포하는 거를 염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예. 국민들의 여론 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당론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수수는 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예. 대통령에게 그게 이관이 되고 현직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인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겠죠.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금태섭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적극 지지 찬성의 의견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김호수 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예. 그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된다라는 일반론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의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과 또 검찰들이 직접 이렇게 반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 국가이고 과도한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의 권한을 의회 권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바구니에 계란을 한꺼번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그 바구니가 쓰러지면 다 깨지거든요. 이게 권력의 견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칼이에요. 검찰이라고 하는 그 권한은 선출되지 않은 권한 중에 가장 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또 그 검찰이 대통령까지 탄생을 시켰습니다. 예. 이러할 때 너무 막대한 권한을 검찰에 주어졌을 때 검찰에게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불행한 미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가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 기소 전담 기능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수사에 능한 검사는 공수처에 파견 나가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의 문제는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양하게 토론하고 충분히 그 제도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의 검사들이 회의를 열어서 반박을 하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또 저렇게 자리를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표명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견제 기능에 대한 검찰 권력의 과도한 그 반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그 검찰 권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검경 수사권 분리의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권력 창출에 실패했는가? 그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명약관화한 그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현했더라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무력한 정권이라고 심판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넉넉히 그냥 방치할 일도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겸손한 권력으로 바꿔야 할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중에 그게 또 발목 잡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인 충우에 입각한 선택을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예, 네. 말씀하시죠. 사실을 바로잡아야 돼서 일단 검찰이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이 대통령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물러나기 전에 그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물어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검찰의 이 수사 역량을 사장시키는 게 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범죄와 부패가 판치게 된다. 그래서 부패 완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김호수 현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때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이 찾아보시고. 검사가 반대하면 다 반대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찬성했다는 게 말씀이 안 되고 후보자 제 때 얘기 들어보세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느 정도 분리돼야 한다는 거에 찬성한 거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에 찬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김오수 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오수 현 검찰총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사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지금 직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조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을 남겨놨잖아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했고 그거를 실무적으로 했던 분이 조국 민정수석이에요. 그러면 그때 검수완박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내걸 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쭉 해서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 수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경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던 거고요. 미국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출신입니다. 미국의 검찰이 수사권 없다고 하시는 지금 민주당의 몇몇 분들 말씀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찾아보세요. 미국의 검찰 다 수사권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찰격인 또 중대범죄수사청격인 FBI가 수사를 하죠.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 수사를 합니다. 그 외에 중앙범죄도 수사를 하는데 검찰은 별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 수사가 미진했을 때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범죄 척결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렇게 과도하게 판단하신 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요. 검사도 중수처에 가서 수사 검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후보 시절에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거의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적으로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검찰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갖고 계셔요. 그것은 모든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불행한 일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십시오. 검찰이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0.2%의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고 또 검찰의 주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봐주고 선택적 수사해서 비극을 많이 만들었고요. 국민의 어떤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후진적 검찰의 면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검사들이 스스로 국민 앞에 겸손한 권력으로서 적절한 그 기소권을 행사를 하고 또 수사는 수사전담청에서 수사를 잘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제가요 다시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큰 잘못입니다. 왜? 지금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과거에 봐줬던 거 맞아요. 근데 그 검찰이 권력의 범죄까지 더 봐주게 만들고 있어요. 현 정권은 검사를 완전히 권력의 신여로 현 보십시오. 정권이 잠깐만요. 현 정권이 저는 말씀을 다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에 제 이야기 듣고 대한 하시죠.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제가 이런 말할 것들 적극적으로 차례입니다. 했습니다. 제가 말할 잠시만요. 차례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 정권이 검찰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권력의 신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 말씀 끝까지 민정수석이 들어보세요. 검찰의 인사나 권한에 행사한 적이 윤석열 없습니다. 후보가 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를 이야기했느냐? 이제까지 말이죠. 일본도 똑같은 게 있어요. 단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이 쓴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역사상 문재인 정권 전에 한 번 썼는데 그 법무부 장관 사퇴했습니다. 쓰고 나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에서 검찰총장 허수아비로 만든 적이 추미애 장관 때문에도 몇 번이 있습니까? 권력이 검찰한테 입김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되는데 권력을 위한 검찰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예. 중대범죄수사청을 윤석열 지금 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만들기로 대한 확정도 안 했고 그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어떻게 가서 판결이 났는지를 잠시만요. 보시죠. 제 얘기 좀 듣고 아니, 말씀하세요. 혼자 주장만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나는 이야기하는 거 끝까지 듣고 내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 있는데 계속 강요하시잖아요. 예, 지금. 제 이전 이야기를 의원님이 마지막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중대범죄 예. 수사청을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놓지도 않고 있고 지금 공수처 보세요. 그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왜 검찰이 하고 있는 제대로 검찰을 하도록 하는 게 검찰 개혁이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 그렇게 1년 전에 그렇게 조정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잠깐 검찰이 제발 말씀 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빨리 끝낼게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말씀 왜 길게 반복하십니까? 하셨습니다. 1년 전에 한 거를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5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방맹이 두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조차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민주당의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대변인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의 이 헌정 체제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겸손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에 대한 그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주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권력 중에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검찰이 그 날카로운 그 칼날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 더 킹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어떤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견제함으로써 이 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또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권력의 창출에 실패를 했지만은 의회 권력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은 있습니다. 그걸 정당이 행사하는 걸 가지고 폭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현재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승자 효과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쭉 뺐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작년에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이 말씀 드리고 민주당이 의회 권력 갖고 있죠. 민주당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독선과 독주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 교체된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 때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정의당하고 해서 전격 처리했습니다. 그때 고위공직자 수사처 만들 때 논리가 뭐였느냐?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야당한테 거부권, 비토권을 주니까 야당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야당이 그 공수처법이 통과가 돼서 공수처를 만드니까 공수처장 추천할 때 야당인 국민의힘이 비토권 행사했죠. 근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루아침에 비토권 박탈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 법을 하루아침에 또 바꿨어요. 이런 법을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마구 다수의 이 횡포를 부린다면 국민들이 다 보고 선거 때 판단할 겁니다. 예, 국민들의 판단을 정치적 의사결정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 무게를 지고 민주당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고요.
민주당 걱정을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반대, 찬성 의견을 좀 강력하게 내주시고 계신데 제가 그 반대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각각 한 분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의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아니다. 이게 중수청으로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현재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검사들도 과거에는 뭐 국정원에 파견도 갔고 예. 법무부에도 지금 검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기소 재판 전담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고 예.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현재 검찰청 안에서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털이식으로 끝까지 이제 그 별건 수사도 하고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거기에 수사검사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수사를 전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박탈해서 마치 범죄자를 보호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데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놓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하시는데 그 천하의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 지금 현재 보십시오. 이재명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장 먼저 선거 끝나고 한 게 뭡니까? 경찰이 했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견제와 규정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로 일부 검사가 갔어요. 그것도 자원에서 갔어요. 근데 대부분 검사들이 안 갔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를 검찰과 동일시합니까? 아니죠. 중대범죄수사청 생겨서 검사 일부가 갔다고 가정해요. 그게 검찰과 동일합니까? 현 검찰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요, 수사의 효율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같이 갖는 게 맞다는 게 형법학자들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수사,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는 얼마나 교묘하게 이 범죄를 피해가려고 소위 형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기만들이 있는데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해가지고 상응하는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검찰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검찰이 수사 역량이 있는 검찰을 이제 기소권만 가져라. 근데 수사를 한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언론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수사 역량 엉터리라고 쓰고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만들었을 때 비슷할 거다. 그리고 우리 경찰의 현 상황을 보자면요. 지금 우리 경찰이 과연 인권을 위한 경찰이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경찰이 또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냉정히 말하면 받고 있냐고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는데 지금 경찰관 한 명에게 수사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에 치여서 아주 힘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수사가 부실해지니까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했는데 재수사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된 검경수사권 조정된 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안착하느냐 문제지. 지금 작년에 아예 검수완박 하지 왜 안 하고 그때는 정권 교체 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 승리했다면 검수완박 소리 전혀 안 나왔을 겁니다. 네,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은 정반대거든요. 이게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6대 범죄에 불필요한 수사가 너무 많았다. 수사 과잉이다. 지금 이런 주장도 나오고 지금 검찰권 남용이 현 정부에서 있는 겁니다. 검찰권을 남용해서 권력의 범죄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사법부에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전체 법관회의에서 왜 지금 반발이 생겼습니까? 현 정권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기소됐는데 2년 넘게 재판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권력을 쥔 사람들이 범죄를 한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못하고 눈치 보고 법원에 가서는 재판도 안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국민을 위한 수사이고 재판입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은요. 예. 어떤 권력이든 범죄를 저지르면 상응하는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재판을 받아서 법의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준사법기관이에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고 사법부 역시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상권분립 정신이 제대로 투영이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 그게 투영되고 있느냐, 상권분립 정신 살아있느냐. 국민들 답은 아니올 시간일 겁니다. 그 대법원 말씀하셨는데 이 삼권 분립된 대한민국 헌정 체제에서 정권이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관여를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양승태 사법농단 그 기억을 아시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검찰이 심지어는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면직을 시킨다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권리를 보장해줬더니 주인을 무는 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법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권리 보장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나 규탄하거나 보복함으로써 존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권력의 선한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검찰이라고 하는 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 국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고를 하십시오. 제도적 개선 방안을. 현행 검찰이 지순의 선입니까? 세상의 법제도에 바뀌지 않을 대상이 어디 있어요?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검토하고 바꿀 수 있죠. 검찰만 왜 그 대상에서 제어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자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 막강한 검사라고 하는 직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권력이니까. 근데 수사검사는 저쪽으로 가라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말 안 듣죠. 공수처가 출범할 때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언론 또 검찰청 왜냐하면 자기들을 견제하고 감시하잖아요. 그 생각을 좀 균형 있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짧게 예. 법과 제도 바꾸는 거 맞아요. 제대로 바꿔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 못하면 그때 가서 지적하시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떻게 했는지 국민이 다 아시고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지 저는 않습니까? 말씀 똑바로 다 듣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끊지 마시고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야기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소위 사법농단 관련해서 무죄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김명수 현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서 대법원장 되셨는데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판사들로 사법부의 기존의 관행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사람들은 계속 법원장 2년 지키지 않고 3년 4년 놔두고 부장판사 3년 지키지 않고 4년 놔두고 이렇게 해서 그 부장판사는 현 정권 범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맡고 있는데 재판 진행 안 하다가 판사가 바뀌니까 그때서야 잠깐만요 휴직하고 또 나가고 말씀 예. 끊지 마세요. 지금 현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법부 아니요, 저희가 지금 문제죠. 그건 왜 문재인 검수완박 정부에게 법안에 얘기하십니까? 법관에 의해서 그게 예. 민주당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이고 법원의 국민들이- 문제를 아니, 법원에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근데 저 민주당에다가 얘기하십니까? 토론하시는 그걸? 매너가 전혀 안 돼 있군요. 저는 말을 예. 끝까지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자꾸 자르는 버릇은 그게 민주당 버릇입니까? 짧게 마무리해 여기까지 주시죠. 말씀을 끝까지 길게 하시니까 하신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말씀입니다. 말씀 저보다 더 길게 했어요. 전 끝까지 들었습니다. 네, 제발 토론하는 법 좀 마무리하시죠. 배우십시오. 네. 그럼 제가 좀 검수완박에 좀 집중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1월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지금 경찰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좀 수사들이 지연이 되고 있고 국민 혼란, 불편이 많다.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은 이런 부작용들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이걸 좀 시간을 두고서 개편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은 하지만 방향은 맞지만 이걸 좀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좀 대안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된 한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검찰 권력 정상화 이 논의가 지연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을 과감하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걸 국민들께 지금 사과를 하는 거고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야당에 대해서, 예. 민주당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십시오. 네, 이게 좀 강행으로 비춰지게 되면 지방선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냈을 때에 국민들이 선호할지 또 그걸 지연하고 또 이번에도 물 건너 갔을 때 오히려 상대방인 국민의힘에게 더 큰 힘이 될지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합니다. 두 사람 만남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글쎄 궁금하죠. 예. 두 분의 표정부터 궁금하죠. 아마 저도 기자 출신인데 그 만남을 이제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다면 모든 걸 낱낱이 아마 적을 것 같아요. 표정, 이렇게 하는 말씀들,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취재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예. 주목되는 만남인데, 글쎄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시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특검에 소속이 돼가지고 저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 당시 특검의 일원으로서 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죄송함이나 송구함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공직자로서 눈치 안 보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평가받아서 오늘의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서운함, 섭섭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글쎄요 노골적으로 표출을 저는 하시지는 않을 거다. 본인은 정말 상당 오랫동안 고충도 겪었고 많은 고초를 겪으셨지만 그런 거를 감정적으로 표출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윤석열 당선인에게 윤석열 이제 정부가 탄생을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국정 운영, 민생을 위한 또 나라의 안보를 위한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당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한 말씀만 더 붙이면 민주당이 걸핏하면 검찰 개혁하는데 그걸 개혁이란 말 안 어울려요. 민주당이 검찰을 그동안 장악해가지고 쥐락펴락했는데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검찰 장악이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사람 과연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여기도 참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참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전직 대통령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형을 내린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예.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국정농단 사건의 그 구형의 논고는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직접적 지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암묵적 동의라는 개념으로 4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뭐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서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앞으로 이제 그런 유사한 권력형 비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권력자에 올라간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든 정당은 그 권력을 국민에게 내려놓도록 그 자세를 좀 가다듬고 지금 흥분된 상태인 것 같은데 야당의 목소리를 왜 나를 공격하느냐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따가운 그 회초리를 국민의 회초리로 생각을 해서 겸손하게 권력을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뭐 그런 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야당의 목소리 얼마나 경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는데 일사천리로 계속 밀어붙이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분들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이 임명한 거 양 정부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정부가 현 정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넘어서면 되죠. 네? 과거에 민주당이 잘한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못한 거 있으면 그보다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를 그렇잖아요. 겁니다. 지켜보세요.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관 인선 다음 날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 사퇴를 밝혔습니다.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안철수계가 내각에 배제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미묘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인선 결과 발표에서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분을 추천을 했는지 몰라도 안철수 위원장과 관련된 분들은 없어 보이니 불만이 생길 수는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그 취지에서 좀 그 벗어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아직 10분의 지금 강력 후보자들이 남아 남았죠. 있어요. 예. 8분이 이제 먼저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2차 인선 결과를 다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서운한지 안 서운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태규 인수위원이 일단 그만두고 본인은 입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 속에 그분의 이제 뜻이 어떤 건지 정확히 제가 짐작키는 어렵지만 예. 좀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서운함이 있다면 또 서로 안철수 위원장과 당선인 쪽에서 소통을 통해서 정말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면 이 철저한 지금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검증의 관문을 통과를 하고 그 관문은 도덕성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훌륭한 이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내각 관료에 합당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분을 윤석열 당선인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예.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 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 일단 이런 이번 주 생각입니다. 남은 조각을 좀 보고 네.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우영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